60대 이후 소주 맥주 끊고 술은 이렇게 바꿔야 오래 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을 끊거나 줄이고 싶어 고민하시면서도 평소 습관을 바꾸지 못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지에 사시는 69세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퇴직 후 매일 저녁 소주 반병에서 한 병씩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소주, 맥주, 양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손발이 붓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속이 더부룩해져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술을 끊지 않으면 간 수치가 악화될 뿐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술을 끊으면 외롭고 잠도 오지 않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 결국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한국 60대 남성의 42%가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적 음주 문화는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술을 끊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지 못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의과대학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와 하버드 존스 홉킨스 연구를 종합하여 박상철 어르신이 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5단계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는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다음 날까지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해법은 술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고도수 소주, 양주를 자주 섭취하는 60대 이상은 간 기능 저하, 고혈압, 통풍 발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질이 높은 맥주는 지방간과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매일 마시던 소주를 전통 누룩으로 만든 무가당, 무첨가 막걸리 한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막걸리는 5에서 6%의 낮은 도수이며 식이섬유와 유산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간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시는 술의 종류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마시는 양은 하루 최대 180ml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0ml는 막걸리컵 기준으로 2분의 3컵 정도, 소주잔으로는 3잔 정도의 양입니다. 이 양은 대한가정의학회 권고 기준으로 60세 이상 남성 기준 하루 음주 허용량인 순수 알코올 20g 이하에 맞춘 것으로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 5에서 6%를 고려했을 때 180ml 이하로 섭취 시 간과 심혈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음주 빈도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하로 음주한 그룹이 매일 음주한 그룹보다 간 수치가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는 음주 빈도를 주 2회 이하로 유지할 경우 암 발생 위험과 당뇨, 고혈압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가족들과 상의해 술 마시는 날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주 2회만 마시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된 날만 마시게 되면 건강을 위한 절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력이나 스마트폰 일정에 이번 주 음주일을 미리 표시해 두시고 그 외의 날에는 따뜻한 물, 차, 무알코올 음료로 갈증과 외로움을 달래며 몸을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술의 위험성입니다. 혼술은 사람과의 대화 없이 술을 마시는 동안 음주량이 자신도 모르게 늘어나기 쉽습니다. 친구들과 마시는 술은 대화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마시는 속도가 늦어지지만
혼자 마시는 술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됩니다. 간에 과부하를 주고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혼술을 자주 하는 60대 이상 그룹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며 음주량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 고혈압, 수면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술중 TV나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며 술을 마시면 음주량과 음주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과음을 유발합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퇴직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심해서 혹은 잠이 오지 않아서 혼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술병이 비어있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날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식사 자리를 겸해 술을 마시고 혼자 있는 날에는 따뜻한 차, 물, 무알코올 맥주로 대신하며 외로움과 갈증을 달래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토요일만 술을 마시겠다. 혼술은 금지하고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만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두면 불필요하게 술에 손이 가는 상황을 예방하고 음주량과 빈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혼술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건강과 마음의 회복력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혼술을 줄이고 주 2회 이하로만 술을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해법은 술을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말아야 하며 음주 시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안주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빈속에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간과 췌장,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저혈당, 어지럼증, 구토,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혈압과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며 낙상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과거에는 시장을 보고 돌아와 허기진 상태에서 간단히 한 잔만 하려고 시작했던 술이 결국 과음으로 이어지고 다음날 속쓰림과 두통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기 전 반드시 간단한 음식을 먼저 드시고 술을 드시면서 몸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음주 전에 반드시 간단한 음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술을 마시기 15에서 30분 전에 간단한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세요. 삶은 달걀 1개, 두부 한두 조각, 견과류 한 줌, 바나나 반 개, 요거트 1컵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혈당의 급격한 하락을 예방해줍니다. 2. 가급적 식사와 함께 술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음주하는 것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속도를 30에서 50%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빈속 음주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를 하고 술을 시작해 주세요. 4. 술자리에서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음식을 한두 점씩 드신 후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술로 인한 간이나 위장, 심혈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숙취와 음주 후 피로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빈속 술 절대 금지 원칙을 지켜 술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안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와 국립암센터의 공동 연구 결과 술을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당 상승과 간 수치 상승이 낮았으며 음주 후 피로도와 탈수 증상이 덜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술자리에 두부, 달걀, 생선, 오이, 시금치, 김치 등을 안주로 함께 드시고 과자, 튀김, 단 음식은 멀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술자리에 가시기 전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1개를 간단히 드시고 시작해보세요. 술을 마시는 중에도 단백질과 채소 안주를 함께 섭취하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법은 술을 마실 때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술과 함께 물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취가 줄고 간 수치 상승폭도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함께 마셔야 합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술 한 잔을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에도 미지근한 물을 한두 컵씩 드시며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술을 마실 때 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술 한 잔을 드신 뒤에는 물 한 컵을 드시고 다시 술을 드시는 패턴으로 이어가시면 간 해독 부담과 숙취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법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기름진 해장국 대신 가벼운 단식과 산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음주 다음 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간과 췌장 기능에 이중 부담을 주며 간 기능 회복을 방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 섭취와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면 해독 속도가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의 회복이 더 빨라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물 2컵을 마신 뒤 근처 공원을 20분 정도 산책하며 몸을 풀어주셨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생선, 달걀 중심의 단백질 식사를 가볍게 하며 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따뜻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점심 전까지는 가벼운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20분 정도 산책을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면 간 해독과 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해장 음식들이 정말 몸에 좋은가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해장 음식 3가지에 대해 실제로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명문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 해장국. 선지 해장국은 철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 좋다는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실제로 선지에는 철분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국물에는 전해질이 있어 탈수를 일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 해장국에는 염분과 포화지방이 높고 국밥의 국물에는 기름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술로 지친 간과 췌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기름진 국물을 섭취할 경우 간 수치 상승과 속쓰림, 더부룩함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빈속에 선지 해장국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꼭 드신다면 국물은 최대한 적게 건더기 위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장라면. 술 마신 다음 날 라면 국물의 짠맛과 얼큰함이 해장되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해장라면은 염분과 포화지방, 화학조미료가 많아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더 악화시키고 혈압과 위장 자극을 증가시킵니다. 라면은 단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술로 인해 이미 불안정해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피로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권고에 따르면 술 마신 다음 날 라면 섭취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간해독과 수분 균형 회복을 방해해 피로 회복을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장라면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북엇국. 북엇국은 전통적으로 해장 음식으로 많이 애용되며 비교적 담백하고 국물 맛이 시원해 속을 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북어에는 단백질과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메티오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나트륨 함량도 국밥이나 라면보다 낮아 숙취 해소에 비교적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권고에서도 음주 다음 날 탈수 회복과 간 해독을 위해서는 기름기가 적은 맑은 국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된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북엇국을 드실 때도 짜게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은 싱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해장 음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따뜻한 물 섭취, 가벼운 산책, 점심에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마신 다음 날 어떻게 회복하느냐도 건강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회복하는 방식을 바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술을 끊지 못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5가지 해법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주, 맥주, 양주 대신 전통 누룩으로 만든 무가당, 무첨가 막걸리 한 잔으로 바꾸고 하루 180ml 이하로만 마시며 간과 심혈관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둘째, 음주 빈도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혼술은 피하고 미리 정한 날에만 마시며 음주량을 관리해 주세요.
셋째, 빈속음주는 절대 금지하며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간과 위, 심장 부담을 줄이고 숙취와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술을 마실 때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셔서 탈수를 방지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다섯째,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기름진 해장국 대신 따뜻한 물, 가벼운 산책, 단백질 위주의 점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해장 라면은 피하고 북엇국은 싱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시는 방식을 바꾸고 다음날 회복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는 주 2회만 술을 마시겠다. 술 마시기 전 반드시 계란 하나라도 먹고 시작하겠다. 술 한 잔에 물 한 컵을 반드시 같이 마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짐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약속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느냐, 덜 해롭게 마시며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는 지금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도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